내용은 혈액간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각각의 세포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두 번째로는 혈구 수치 떨어지는 거. 적혈구가 떨어지면 빈혈, 백혈구가 떨어지면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이 떨어지면 혈소판 감소증의 증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환자분들이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지금 전해질 검사하고 감기는 신장기능 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지자 검사와 어떤 활용하는 것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혈액입니다. 혈액은 지금 골수라는 곳에서 생성이 되는데 골수는 머리뼈, 가슴뼈, 허리뼈, 골반뼈의 중심 부분의 해면체로 혈액세포가 성숙 및 성장하는 장소입니다. 저희 골수 검사하면 주로 골반뼈에서 지금 하잖아요. 거기에 조혈모세포가 있고 이 조혈모세포가 매일 1000억 개에서 1조 개의 세포를 생산을 하고 이 각 세포들은 우리 몸의 말초 혈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즉, 혈액은 지금 인체 내의 동맥, 정맥, 모세혈관과 같은 혈관을 흐르고 있는 체액의 일종으로 사람 몸무게에서 7에서 8%를 차지합니다. 즉, 50kg의 사람이라면 내 몸의 4kg가 혈액의 무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혈액을 지금 보면 우리가 피 뽑으면 보통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게 45%의 혈구와 55%의 혈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적혈구는 장기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백혈구는 감염을 방지하는 역할, 혈소판은 출혈 시 혈액을 응고하고 출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혈액이란 여러 장기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감염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항체나 세포를 전달하기도 하며 출혈이 발생하면 혈액을 응고시켜서 출혈을 방지하는 기능의 역할을 합니다. 이 중에 적혈구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우리 피가 빨간 이유는 지금 적혈구가 혈액세포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적혈구의 모양은 빨갛게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적혈구 안에는 혈색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허파로부터 산소를 받으면 산소와 결합을 하고 각 조직으로 운반해서 이거를 산소를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색소랑 적혈구는 골수에서 생성돼서 혈관 내에서 순환하면서 수명은 한 120일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온몸에 산소를 운반하면서 이소탄소를 비롯한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혈색소량의 정상치는 남자는 13에서 17, 여자는 12에서 16 이 정도 되면 정상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감염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세포로 백혈구 안에는 세균 감염을 막는 호중구, 항체를 생성하는 림프구가 가장 많은 구성을 차지하고 있고 이 외에도 당구, 호상구, 호염기구 등이 있습니다. 백혈구의 정상 수치는 4,000에서 10,000개가 정상인데 백혈구가 12,000, 2만까지 오르면 우리는 이분에게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3, 4만까지 오르면 혈액질환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고요. 백혈구 수치가 2,000까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혈액질환에 걸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항암 및 방사선을 하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백혈구 검색해보면 지금 여러 가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약 5가지 세포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호중구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호중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이물질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수치는 38%에서 78%, 백혈구 중에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보통 백혈구가 떨어졌다 하면 호중구가 떨어졌다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올라갔을 때는 감염이나 종양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떨어졌을 때는 항암, 방사선, 심한 감염 또는 혈액질환 그리고 고령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호상구는 지금 기생충을 제거하는 역할과 알레르기 반응을 담당하는 세포입니다. 일반적으로 0에서 6%가 정상이고 이게 올라갔다면 우리가 지금 꽃가루 알러지든 알러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아니면 기생충에 감염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호염구입니다. 이거는 호상구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좀 담당하지만 즉시형 알레르기, 새우 알러지 이런 것들 담당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알레르기, 약물 부작용, 혈액질환에서 증가하면 정상 퍼센트는 0에서 6% 정도 차지합니다. 네 번째로는 림프구입니다.
림프구는 저희 B세포, NK세포, T세포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NK세포나 T세포는 림프관을 돌면서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이 세포들은 우리가 한번 감염에 걸렸으면 그거를 항체를 생산해서 다르게 또 2차 감염이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게 퍼센트가 46% 이상이 된다면 감염, 호르몬 질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핵부입니다. 아까 처음에 지금 적혈구는 수명이 120일 정도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적혈구가 노화된 것들 아니면 세균 등이 들어왔을 때 이런 세포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단핵부가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한 8%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은 혈구세포 중에 가장 작은 세포로 원판 모양으로 생긴 세포입니다. 우리 몸에 출혈이 있어서 혈관이 손상됐을 때는 이 혈소판들이 그 손상된 혈관에 가서 혈액 응고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출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혈소판 수치는 사실 15만에서 40만까지가 지금 정상 수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혈장입니다. 아까 45% 혈액에서 45%는 혈구고 나머지 55%는 혈장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즉 혈장은 혈액에서 혈구 성분을 제외한 액체 부분, 연한 노란색의 비교적 투명한 액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무기질을 포함한 물이며 그 외에 당, 지방, 단백질 등의 영양소와 염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이 외에도 혈액을 응고시키는 응고인자, 항체, 호르몬 등이 존재하고 있어 출혈 방지나 감염 방지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체내 조직으로부터 나온 찌꺼기도 혈장에 존재하다가 심장을 통해서 배설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의 혈액 검사들 혈구 수치들이 떨어지면 이거를 혈구 감소증이라고 하고 있고, 이 혈구 감소증의 원인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혈병, 림프종과 같은 혈액암, 진행성 재발성 암 환자 같은 질환 관련 요인, 그리고 고령이거나 지금 식사를 잘 못 드신 영양결핍, 기본 혈색소가 떨어지는 환자 관련 요인,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수술을 하고 또는 골수 이식을 했는 이런 환자분들은 치료와 관련해서 골수 기능의 저하가 올 수 있으며, 골수 기능의 저하가 오면 적혈구가 떨어지면 어지럼증, 백혈구가 떨어지면 감염이 잘 되고, 혈소판이 떨어지면 출혈이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빈혈입니다. 빈혈은 적혈구가 떨어진 걸로 혈액이 인체 조직의 대사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말초 혈액 속에 혈색소 농도가 떨어진 걸로, 아까 기준 농도가 지금 남성 같은 경우에는 14 이상이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남성은 13g 이상 미만, 여성은 12g 미만일 경우 저희가 빈혈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혈은 암 환자의 30에서 90%가 경험할 정도로 되게 많이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산소를 주는 거다 보니까 우리 몸에 많은 산소를 쓰는 장기, 뇌가 산소가 부족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심장 근육이 산소가 부족하면 협심증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운동을 했을 때 지금 골격근이 원래 산소를 잘 전달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 피로하고 탈진감 느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혈구 양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말초 혈관이 수축되고, 그러면 우리 눈을 봤을 때 이렇게 눈 밑에 원래 지금 정상 성분홍빛 색깔을 지금 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면 눈을 뒤집어 깠을 때 연하거나 창백한 색깔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소 결핍이 지금 잘 안 돼서 우리가 폐가 산소를 잘 줘야 되니까 막 숨을 많이 자주 쉬고, 심장이 산소를 잘 전달해야 되니까 빈맥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 중에서 응급실이 꼭 와야 되는 경우는 지금 갑작스럽고 심한 피로, 특히 쉴 때 숨가 쁘거나, 그리고 대변 소변이 시커멓거나 이래서 어지럼증이 있거나, 가만히 있는데 심장박동수가 증가되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응급실 방문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적절한 활동과 휴식이 중요하고 매우 균형 잡힌 음식 섭취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움이 되는 음식은 첫 번째로는 단백질이 있는데, 고기, 생선, 두부, 콩 등에 있는 질 좋은 단백질은 혈액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라서 매끼 한 접시 이상 섭취를 권유드리고 있고요. 철분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면 간, 콩팥, 살코기, 해산물, 계란 노른자, 대두, 완두콩, 건포도, 귤, 멸치, 녹색 채소류 이런 것들은 철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지금 혈액 생성을 돕기 때문에 드시는 거 권유를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소물보다는 어육류에 포함된 강한 콩팥, 살코기 이런 데 포함된 철분이 우리 몸의 흡수를 더 잘하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에 있는 철분 섭취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소 및 과일에는 혈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 C와 엽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채소를 매끼 2~3접시 이상 섭취하고 매일 간식으로 차, 과일 등을 섭취를 하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차, 커피, 탄산 복용은 가능한데 식사나 하고 나서 아니면 식사 바로 다음에 차랑 커피랑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탄닌이나 인 성분이 철분과 결합해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해요. 그래서 드시더라도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 몇 시간 이내에 드시는 게 좀 좋고요. 마지막으로 술은 혈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엽산, 비타민 B12의 섭취를 방해하므로 제한을 하는 걸 권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혈구 감소증입니다. 백혈구는 지금 감염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세포로 정상 백혈구는 아까 제가 4,000에서 10,000개까지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 중에 호중구의 비율은 38%에 78% 이렇게 가장 많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혈구 감소증은 대개 호중구 감소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중구는 우리 몸에 지금 균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고 지금 다 반응하는 지금 일반적인 비특이성 면역을 담당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합니다. 호중구 감소증은 항암제 투여하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2주, 7에서 14일쯤에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에 지금 지속됩니다. 이때 열이 나는 경우에는 감염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꼭 병원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게 감별이 안 되면 담당 코디네이터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상담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고형암, 폐암, 위암 등의 환자분들은 10에서 50%가 이런 열성 호중구 감소증을 경험하고 혈액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80%가 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중구는 일반인은 보통 한 2,000개 이상으로는 정상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1,500개 이하부터는 감염 위험이 좀 높아지면서 1,000개 미만으로는 면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피검사, 외래 오셔서 매번 피검사하고 진료 보시는 걸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세균이 오지 않도록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는 걸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손 씻기, 구강관리, 양치질, 가글 이런 것들 꼭 하는 걸 추천드리고 또한 사람 많은 곳으로 갈 때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굳이 사람 많은 시간 이런 데 조금 피해 주셔서 사람이 조금 적은 시간에 가시는 걸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식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당연하게 잘 익혀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고기, 생선, 해산물, 두부, 계량을 잘 익혀 먹고 야채나 과일은 깨끗이 씻으면 생것으로 섭취가 가능한데 이 뒤에 호중구 수치가 500개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는 야채나 과일, 생것 섭취를 권유를 안 드리고 있고 조리나 식기는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음식은 상온에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 특히 물 마시고 나서 입 대고 물 마시고 2시간 이내면 요 균이 살살 번식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외식은 가능하지만 위생적인 곳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중구 수치가 500개 미만이면 이제는 정말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날 것 말고 지금 과일도 제한하고 익힌 식사를 드시는 걸 권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오한이 되면 열이 측정이 필요하고 38도 이상이 한 번이라도 나거나 38도 이상의 열이 1시간 이상 지속될 때는 저희가 폐혈증을 의심을 해볼 수 있으므로 응급실에 내원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심한 두통,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의식 상태가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지금 응급실에 내원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히크만 카테터 하시는 분들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히크만 카테터는 신체 깊숙이 있는 궁금 중심 정맥에 삽입하는 기구인데 이게 몸 밖으로 나와 있는 부위가 있다 보니까 감염의 위험성이 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염이 의심되면서 열이 나거나 이 부위에 아프거나 벌겋거나 진물이 나거나 하면 지금 응급실 권유를 좀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혈소판 감소증입니다. 혈소판 감소증은 말 그대로 몸속에 있는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는 거를 혈소판 감소증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고 정상 혈소판
혈관은 15만에서 40만까지가 정상 혈소판 수치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10만 이하에서 10만 정도까지는 출혈이 발생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13만, 12만 이 정도는 조금 지켜보시면 되고요. 10만 이하가 되면 이제 수술할 때 좀 출혈이 잘 멎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를 인지를 하고 치과 치료나 이런 거 갈 때 지금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주기적으로 피 검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7만 5천 이하라면 이제는 수술이나 시술이나 상황들 출혈이 생기면 피가 잘 안 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상처나는 활동, 스키 타거나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칫솔 같은 거 부드러운 거 사용하고 지금 입안 모세혈관이 많기 때문에 치과 치료 같은 것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변비 예방하고 섬유질 있는 야채하고 이런 것들 잘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몸에 뇌 혈관도 되게 많기 때문에 코 세게 풀거나 이런 과도한 압력이 있는 활동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면도 시에는 날면도기 말고 전기면도기 사용을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5만보다는 2만 이하가 사실 별표 10개 정도로 중요한데 2만 이하에서는 자발적 출혈 가능성이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 정도 되면 환자분, 2만보다 떨어진 환자분들 피를 맞고 가세요라고 얘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을 잘 살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멈추지 않는 코피, 눈 시력이 변화가 있는 경우, 대변색이랑 소변색이 시커멓거나 시뻘겋거나 이런 경우, 체내 출혈 증상, 위장관 출혈이 있거나 뇌출혈 증상이 있어서 깨질 듯한 두통이 있는 경우, 피부 출혈, 점상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피 검사를 한번 꼭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아까 중심정맥관 삽입되는 그런 부위의 출혈들이 잘 안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즉 요약하자면 혈변, 혈뇨 등 비정상적 출혈이 있는 경우, 지혈이 안 되거나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 내원을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간 기능 검사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간 수치는 우리가 간 기능 검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혈액 검사 수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간 기능 검사는 모든 수치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수치가 AST, ALT, 감마 GT, ALP, 빌리루빈, 알부민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 같은 경우에는 간이 천천히 망가지면 간 수치가 정상인 경우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매일 술 마시는 분은 간이 50%가 망가져도 정상으로 나올 수 있고요. 만성 간염, 만성 간경단증 이렇게 만성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수치가 계속 검사를 해도 정상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간 수치가 높으면 어떤 원인이든 간 세포가 파괴된 게 분명하기 때문에 원인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고, 대개 간염, 지방간, 간경병, 간암 이런 거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검사를 필요로 합니다. 간 수치 중에 한 몇 개만 지금 추려서 왔는데, 지금 AST 같은 경우에는 0에서 40이 정상 수치입니다. 요거는 간 말고도 심장, 신장, 뇌, 근육 등에도 존재하는 효소로 요 세포들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AST 수치가 올라갑니다. ALT는 지금 정상 범위는 0에서 40까지가 정상이고, 지금 요거는 아까 AST랑 다르게 간세포 안에만 존재하는 효소입니다. 즉 간세포가 손상을 받는 경우에 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ST랑 ALT 둘 중에 더 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결과는 ALT가 높아졌을 때 간이 좀 더 손상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감마 GT랑 ALP 같은 경우에는 간 세포 내 쓸개관에 존재하는 효소로 쓸개즙 배설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감마 GT랑 ALP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이게 배출되는 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지금 감마 GT 같은 경우에는 매일 술 마시는 분들에게는 좀 상승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 검사를 했을 때 내가 음주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빌리루빈입니다. 빌리루빈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1.2가 지금 정상 수치고요. 적혈구가 파괴될 때 헤모글로빈이라는 수치, 아까 혈색소가 지금
분해가 돼서 만들어지는 노란색 색소입니다. 이거는 쓸개에 저장되어 있다가 지금 12지장으로 배출이 돼서 원래 체내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근데 이게 간 기능이 저하가 되면 빌리루빈이 지금 앞으로 다 못 나가고 해독되지 못해서 이게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 중에 한두 개라도 올라가면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 기능 검사, 간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우리가 균형 잡힌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대부분은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음식, 절제된 식습관 등이 이거를 중요하고 지금 열량이 높은 음식을 과도하게 먹든지 배고픈 상태에서 외식을 하든지 과식을 하든지 야식을 시켜 먹든지 이런 것들은 간에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미, 잡곡, 통밀, 율무, 팥, 수수, 보리 등의 종류, 섬유소가 많은 음식, 채소 이런 것들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단순당보다 우리 간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단백질을 좀 잘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세포 재생을 돕기 때문에 저희가 잘 드셨으면 합니다. 생선, 콩, 두부, 기름기를 제거한 살코기, 달걀, 두부, 단백질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좋고요. 사실 여기는 아까랑 대비되게 지금 식물성 단백질이 좀 더 좋다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간경화가 있는 경우에 단백질 많이 드시면 간성 혼수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간대사를 촉진하고 항산화 작용을 돕기 위해서 고비타민과 무기질이 함유된 육황색 채소를 권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피해야 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튀기거나 기름진 음식보다는 사실 삶은 음식, 당분이 든 음료수보다는 물이나 지금 녹차 등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오래된 쌀이나 보리, 수수류, 곡류의 견과류에 낀 곰팡이 중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균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플라톡신 같은 곰팡이는 세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고 간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꼭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술입니다. 술은 직접적인 간 손상을 유발하고 2차로 지방 간염을 일으켜서 간경병증, 간암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간 검사입니다. 저희 매번 피 검사할 때 사실 권유를 드리는 거는 12시간 이상 금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긴 한데 그걸 권유를 드리고 있긴 한데 저희 환자분들은 약물 치료하고 지금 매번 자주 피 검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료과에서 얘기 드리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이거는 74에서 109가 정상 수치고 기본적으로 전제할 거는 12시간 이상 금식을 했을 때 이 수치가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를 들면 최소 8시간의 금식을 한 후에 혈당을 측정하는 공복시 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 그리고 당화 혈색소 검사, 즉 과거 1에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치를 반영하는 이 검사 결과가 6.5 이상인 경우 그리고 당뇨 증상인 갈등, 소변량 증가, 체중 감소 등이 있으면서 무작위로 혈액 내 포도당 양을 측정한 무작위 혈당 검사 200 이상인 경우 그리고 경부 당부화 검사 즉 공복 혈당 검사 후에 일정한 양의 포도당을 섭취하고 2시간 뒤에 혈당을 측정한 검사 결과가 200 이상일 경우에는 혹시 당뇨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장기능 검사입니다. 저희가 전해질 검사하면 기본적으로 신장기능 검사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신장기능 검사도 역시 혈청 효소질소인 BUN, 혈청 크레아티닌, 혈청 시스타틴, 사구체 여과율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중에 좀 몇 개만 좀 꼽자면 혈청 효소질소인 BUN과 혈청 크레아틴은 단백질 분해 산물인 암모니아가 단에서 대사된 것으로 대부분 원래는 신장 사구체에서 여과돼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피 검사를 했을 때 BUN이 높거나 크레아티닌이 높다면 우리가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탈수가 좀 올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여과돼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걸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이 지금 좀 올라갈 수 있고 크레아티닌 같은 경우에는 임신이나 금이축 이런 상황에서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감별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해질 검사입니다. 전해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이란 건 우리 몸의 체, 아까 혈장 얘기를 드렸잖아요. 혈장 안에는 여러 전해질 수치들이 들어있어서 이거를 이온을 형성하고 그러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주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여러 가지들이 있고 이것들은 우리 몸의 전해질로 지금 세포 외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막 오심구토를 해서 토 많이 했을 때 수술을 하거나 화상이나 외상 등의 출혈이 많이 발생할 때는 이렇게 전해질 수치가 좀 깨질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체액균형, 신경기능, 근육수축 조절 등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정말 필요한 전해질입니다. 이런 나트륨 수치는 137에서 145까지가 지금 정상이고 이것보다 더 높게 된다면 우리가 목이 마르거나 지금 속이 안 좋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심해지면 머리가 너무 아프거나 경련이 나타나거나 혼수 상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나트륨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 몸에 열이 많이 나거나 구토 또는 설사로 인해서 수분이 많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으면 또는 나트륨을 많이 과다 섭취하는 경우에 나트륨 수치가 올라가고요. 반대로 지금 이렇게 오심구토 때문에 나트륨 수치가 또 저하되면 지금 증상으로는 발작이나 의식장애, 정신이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전해질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번 의사쌤들이 피검사를 좀 하고 있고 이거를 정상 범위 수치보다는 지금 조금 더 높거나 낮으면 사실 먹는 거나 이런 것들 제한을 얘기를 드릴 수 있긴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액 투여를 한다든지 이뇨제를 투여하면서 소변량을 매번 잘 체크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듣고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심장, 신경, 근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 칼륨이 지금 정상 수치는 3.5에서 5.0까지가 정상 수치입니다.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원인으로는 심장 기능이 망가지는 심부전, 인슐린 부족, 탈수, 이뇨제의 과도한 투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지금 칼륨 수치가 떨어지는 원인으로는 구토, 설사, 수술, 인슐린 사용의 과다한 사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심장과 신경과 근육에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해질이므로 증상으로는 올라갈 경우에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지금 가슴이 많이 뛴다든지 급성 심정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떨어지게 돼도 역시 근력이 떨어지고 근육통 같은 신경근육계 증상, 변비, 자운동 마비와 같은 소화기 증상 그리고 지금 가슴이 많이 뛰는 부정맥, 심정지와 같은 심장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 드렸던 마찬가지로 지금 피검사를 하되 심하면 입원해서 약제 치료나 이런 것들 전해질 수치 교정 등이 좀 필요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 수치가 경한 경우에는 사실 환자분들께 이런 음식을 좀 주의해라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혈 중에 칼륨이 높게 지금 측정이 됩니다. 칼륨이 적게 든 음식을 드세요 라고 얘기를 들었거나 혈 중에 칼륨이 너무 적어요. 칼륨이 많이 든 음식을 드세요 라고 얘기를 들었다면 이 표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륨이 많이 든 음식은 곡류에는 감자, 고구마, 잡곡, 밥, 팥, 은행, 옥수수 등이 있습니다. 우리 근데 이런 감자, 고구마, 잡곡 이런 것들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지금 고칼륨혈증으로 진단을 받아서 요게 조금 먹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것들이 물에 지금 잘 녹을 수 있게 얇게 썰어서 충분한 물에 한 2시간 정도 담가 놓는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가 바다에 사는 생물, 이거는 거의 다 고칼륨이 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굴, 꽃게, 동태, 대구, 병어, 전복, 바지락, 미더덕, 이런 미역국 이런 것들은 칼륨이 높다고 얘기를 들으면 사실 조금 안 드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채소류는 조금 다른데 아욱, 미나리, 부추 이런 것들은 칼륨이 높은 음식. 칼륨이 적게 든 음식은 당근, 양배추, 양파, 깻잎, 콩나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채소류는 조금 감별이 좀 힘든데 사실 가급적 채소류를 지금 조리를 할 때는 칼륨이 높다고 얘기를 들었으면 데쳐서 사용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데쳐냈을 때 데쳐낸 물은 버리고 다시 물을 넣어 조리하고, 채소를 먹을 때는 줄기와 껍질에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잎만 사용해서 조리해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일은 바나나, 토마토, 키위, 이런 멜론, 꽃감은 지금 칼륨이 많은 음식, 그리고 단감, 포도, 파인애플, 통조림류는 칼륨이 적은 음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기타로는 과당이 많거나 칼륨이 높은 건 초콜릿, 흑설탕, 코코아 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야채를 한꺼번에 다 갈아서 조리하는 녹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칼륨 음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해질 검사 중에 지금 칼슘을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칼슘은 생체 내 효소의 활성화와 혈액 응고, 근수축, 신경 자극, 전도 등의 좀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수치고, 칼슘의 정상 수치는 8.4에서 10.4가 정상 수치입니다. 우리가 칼슘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을 때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폐암이나 뼈 전이암 등 악성 종양이 있을 때, 다발성 골수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뼈를 녹이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질환으로 지금 분류가 되었을 때, 아니면 비타민 D 제제를 과잉 섭취를 했을 때는 칼슘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칼슘 수치가 높으면 주로 힘이 빠지는 근력 약화, 근육마비, 심장 부정맥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만성 신부전이 있을 때, 후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을 때는 반대로 칼슘 수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근력 약화, 근육 경련, 근육통, 신경밀폐 증상이나 우리가 장운동이 떨어져서 변비, 장운동 마비 같은 소화기 증상, 그리고 지금 심장이 부정맥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 피 검사를 해서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입원해서 수액 치료와 경구약 수액으로 지금 보충해 주는 걸 권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에는 지금 종양 표지자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종양 표지자 검사에 대해서 조금 안내 드리고자 저희 병원 영상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잠시만 보고 계세요. 종양 표지자 검사 안내. 영어로 튜머 마커라고 불리는 종양 표지자는 정상세포에서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암세포에서만 생산되는 특정 물질을 말하는데, 혈액 등의 체액 속에서 이러한 물질의 농도 변화를 측정하면 암 발생 유무를 선별하거나 암의 치료 결과나 경과 관찰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대표적 종양 표지자에는 간세포암에 관련된 알파테아담벳 AFP, 전립선암에 관련된 전립선 특이항원 PSA, 대장암, 췌장암, 자궁암, 난소암 등에 관련된 암조배아 항원 CAA, 그리고 난소암 등에 관련된 CA125와 유방암 등에 관련된 CA15-3 등이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종양 표지자는 종양에 대해서 인체에 반응해서 생성된 물질로서 종양의 존재를 확인될 때 이용하는 물질입니다. 사실 원래카면 이거는 종양암에서만 생성이 되고 조기 진단을 할 정도로 지금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암 검사에서 이용되는 여러 표지자들은 지금 암 말고 다른 질환에서만 지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종양 연관 표지자라고 부르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시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게 선별 검사는 뭐냐면, 우리가 정상인들 건강검진할 때 이 검사를 해서 암이라고 수치가 나오면 암 진단의 의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악성 종양이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간암의 선별을 위해서는 알파테아담벳, 전립선암의 선별을 위해서는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지금 시행합니다. 요거 두 개는 사실 암 진단에 의의가 있다 할 정도로 지금 유용한 검사인데, 알파테아담벳 같은 경우에는 간암, 간질환 등의 조기 발견에 매우 유용한 검사로 이상치를 보이는 질환으로는 간암, 간염, 간경변증이 있습니다. 전립선 특이항원 PSA는 직장 수지 검사와 함께 진행했을 때 전립선 암을 잘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요거 말고는 지금 정상인을 대상으로 지금 검진상 시행했을 때 암을 100% 진단할 수 있는 진단적 목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치가 양성 높게 나오면 지금 여러 추적 검사와 그리고 다른 검사를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먼저 얘기 드리는 전립선 특이학원 PSA는 전립선 암의 선별 진단, 암 위험도 예측 재발의 표지자로서 지금 검사가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전립선 암 이외에도 전립선 비대증, 급성 전립선염과 같이 암이 아닌 진단에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파 태아 단백입니다. 이거는 지금 간암 또는 생식세포 종양에서 증가하면서 간암 선별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AFP와 초음파를 함께 사용하면 지금 B형, C형 간염 환자에서 간염 진단, 그리고 치료 후 이 수치가 다시 높아진다면 재발이나 전이를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지금 임신 중인 산모와 양성 간 질환에서도 높아질 수 있어서 조금 해석할 때 유의하게 지금 감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금 세 가지 설명드릴 건데요. 암 배아하원 CEA는 주로 위장관계 암에서 흔히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주로 유방암, 폐암 등에서 간암 등에서도 증가할 수 있고 그런 치료 중이나 수술 후 재발을 발견하기 위한 표지자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CEA 수치는 암 이외에도 신부전, 흡연, 췌장염에서도 높아지기 때문에 감별이 좀 필요합니다. CA125는 난소암, 자궁내방암, 췌장암, 폐암, 유방암, 대장암 등 위장관계통의 암에서 증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난소암의 병기 결정, 예후 판정, 재발 감시 및 치료 효과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CA19-9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췌장암, 위암, 대장암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및 수술 후 암의 재발이나 경과 판정에서 지금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런 종양 표지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두 선별 검사나 진단에 사용되기는 조금 부족하고요. 이 수치가 높아졌다 하면 지금 추가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을 해볼 필요가 있고 항암 치료나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 수치가 높아졌다고 해서 100%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 영상 검사, 조직 검사 등을 해봐서 이 수치가 다른 예를 들면 지금 흡연이나 췌장염, 스트레스 등으로 올라간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이 감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병원 혹시 어플 사용하시고 계신 분 많으실까요? 조금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동산병원 어플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글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지금 아이폰 쓰시는 분은 앱스토어에서 지금 검색으로 개명대 동산병원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지금 이렇게 좀 오른쪽과 같이 홈 화면이 뜨게 됩니다. 혹시 지금 설치를 해보실 경우 환자분들은 이렇게 QR코드도 가지고 왔으니까 이렇게 설치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사용하면서 지금 가장 좀 좋다라고 느꼈던 거는 저희 매번 진료 예약을 하고 이 진료가 잘 들어있나 이런 것들도 생각 많이 해보시고 진료 종이 주고 나면 이 종이 어디 보관했노 잘 모르면 전화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내 일정, 어플에서 내 일정 들어가면은 6개월 이내에 내가 4월 26일 오늘 어느 혈액종양내과 누구 교수한테 진료 예약이 11시 50분에 되어 있다 이런 것들 지금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예약조에 들어가면 조금 더 상세하게 지금 몇 시에 전화 상담으로 지금 일정 등록 이런 것들 상태, 수납 상태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 어플에서 전화 상담을 또 연결을 해보면 저희 병원 대표 번호인 1577-6622로 바로 연결돼서 이거 조금 물어보거나 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고 저희 또 따님이나 자제분들한테 지금 내 몇 시 진료다 이런 것들 얘기나 이런 것들 매번 사진으로 지금 종이 찍어서 보내는 것보다 이 일정 등록해놓은 거 그냥 바로 공유 누르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지는 것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피검사 결과 되게 많이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매번 피검사 수치, 지금 내 오늘 혈색소 얼마였는지 이런 것도 의사쌤한테 들으시겠지만 까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검사 결과가 들어가면 내 백혈구 수치는 오늘 검사했는 게 5,000개, 나는 혈색소가 14, 요 정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상세하게 보면 적혈구나 혈소판 숫자나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니까 내가 오늘 지금 야채나 이런 것들을 먹어도 될지 저번에 피원파에서 간호사가 뭐라 했더라 이런 것들 생각해 볼 때 조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 처방을 받았을 때 지금 이 약이 어떤 약인가에 대해서 사실 막 병원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처방조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처방을 쭉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고요. 사실 요거는 외래이기 때문에 외래 탭으로 보여드리는데 입원에서도 요거 사용할 수 있으세요. 피검사나 이런 것들은 실시간 반영은 안 되지만 입원 탭에서는 내가 현재 오늘 투약하는 약이 어떤가 뭐 이런 목적으로 며칠 뭐 복용하는 것들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저 이 어플을 사용해 보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지금 내 번호표 뽑는 거. 저희 지금은 환자분들 조금 외래에 좀 적어서 사실 수납이나 이런 쪽에서도 덜 기다리긴 하다만 외래에 갔을 때 지금 진료 앞에서도 20-30분 기다리는데 수납 가서도 거기서 20-30분 있고 그러고 한 4층 수납 가봤는데 거기도 사람 많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번호표 이 항목에 들어가면 지금 1층 현재 접수 수납은 몇 명 있고 처음 오신 분 창구, 재증명 창구는 몇 명 있는지가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번호표 이거 누르면 지금 번호표가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맞춰서 지금 사실 가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